안녕하세요. 영수예요. 2026년 저의 다이어리 시스템이 완성되어서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이 노트들 셋업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한 3시간 나올 것 같아서 셋업을 미리 해왔어요.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내년 다이어리들 소개 영상에서 바뀐 노트와 내용들도 공유 드릴게요. 내년은 지금보다 더 정신없을 것 같아서 극강의 효율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에 카스페이지 앤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트래블러스 노트 패스포드 사이즈를 사용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가죽 커버 안에 여러 권을 묶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었는데 카닝 유튜브를 보고 나서 이거다 싶어서 여러 해외 사이트들 검색도 해보고 직구도 하면서 저의 내년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배송 기다리느라 영상이 조금 늦어졌어요. 내년 저의 노트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기록, 인풋, 아웃풋 이렇게. 우선 제 일상들을 잘 간직하고 담아두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는 기록 파트의 노트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메인 스케줄러이자 일기장인 호보니치 커즌입니다. A5 사이즈고요. 저의 모든 하루 일과 및 일정과 메모들, 스크랩, 일기를 다 적을 저널이자 다이어리입니다. 원래 이 커즌을 컨텐츠와 하루 일과 및 스크랩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컨텐츠 노트는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게 편리할 것 같아서 윅스 메가로 옮겼어요. 일기장은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 라지 사이즈에 적으려고 했는데 지난 11월 말부터 내년 기록 시스템에 맞춰 새로운 기록들을 시도하면서 보니까 제가 스크랩과 일기를 따로 쓸 수 있는 재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마침 이런 카톡을 받아서 이 친구에게 미도리 노트는 싸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저는 스케줄러를 갖고 외출할 일이 많을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단권화를 시켰는데 노트를 들고 외출할 일이 잦은 분들이면 작은 사이즈가 편하실 것 같아요. 올해 정말 잘 사용한 메인 노트들인데요. 호보니치 윅스 스케줄러와 호보니치 오리지널 일기장을 한데 모아놓은 게 이 커즌입니다. 그러면 저의 커즌 셋업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커버에는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을 레퍼런스 북을 끼워 놓았어요. 이건 일본의 다이얼로그 노트북 브랜드에서 선물해 주신 핸디 노트인데요. 62페이지의 도트 노트예요. 아래쪽엔 제가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 밑엔 몇 권째인지 숫자를 색칠하나 봐요. 늘 가족에 관한 정보들을 찾을 때마다 휴대폰에서 메모장을 뒤지는 게 귀찮아서 아예 이렇게 정리해 놓고 늘 다이어리에 끼워 놓으려고 합니다. 측면에 인덱스를 붙여 놓았는데 하나는 건강 관련한 정보들, 병원이나 약 같은 거, 또 하나는 금전 관련한 모든 것들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제 일에 관련된 것들도 정리해 놓으려고 합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 도트로 되어 있고 5mm 간격이에요. 하단이랑 측면에 페이지 넘버가 모두 적혀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든 편리해 보입니다. 지금 햇빛 때문에 도트가 잘 안 보이는데 그만큼 색이 옅어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안 걸리적거리고 좋아요. 이 노트는 불과 3개월 전에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디자인이네요. 깔끔하고 너무 예뻐요. 종이는 킨빗이라는 미쓰비시 페이퍼 밀즈 리미티드에서 나온 종이인데 적당한 두께의 안정된 밀도가 느껴져서 정말 좋습니다. 이 노트가 너무 예뻐서 사실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 표지에 끼워 놓는 것도 있어요. 이제 안쪽을 열어볼게요. 커버 안쪽엔 저와 아기 사진을 끼워 놓았고요. 앞쪽에 월간 계획표엔 제가 이렇게 줄을 3개 그어서 칸을 나눠 놓았어요. 저와 가족들의 컨디션을 매일 체크해서 한눈에 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첫 칸은 제 생리 관련하여 체크하고 두 번째 칸부터 남편, 저, 아기 이렇게 나누어서 매일 컨디션을 체크해 놓을 거예요. 그에 따른 리뷰나 앞으로의 계획 등도 위아래 칸 나누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먼슬리에는 정말 제 모든 일정들, 업무나 약속 등을 적어 놓을 예정이에요. 칸이 넉넉하니까 그 일정에 따른 정보들을 이전보다 조금 더 적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일본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어서 한국 공휴일은 따로 제가 마일드라이너 회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버티컬 위클리 부분인데요. 이 북마크는 뮤지엄 아카이브라는 브랜드 거예요. 스테인리스 제품인데 깔끔하고 딱 포인트 되고 좋아요. 사이즈가 2가지인데 여기엔 큰 걸 끼워 놓았습니다. 커진과 이 커버는 북마크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아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위클리엔 24시간이 전부 표시되어 있어서 원래 블렛 저널에 쓰던 시간별 일과를 여기에 적을 예정이고요. 아래쪽 3시간은 그날의 식사를 적으려고 제가 미리 선을 그어 놓았어요. 어차피 이 시간대엔 자야 하니까 모눈과 비슷한 회색으로 실선을 그어 놓고 다르게 쓰려고 합니다. 측면에 이렇게 월별 인덱스를 붙여 놓았어요. 좀 삐뚤빼뚤하긴 한데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 노트를 사면 딸려오는 인덱스 스티커를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남은 건 커버 뒤쪽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어요. 데일리는 이렇게 넓으니까 그날의 스크랩과 일기를 마음껏 적을 수 있겠어요. 특히 스크랩에 대한 갈증이 오래 대단했는데 A5 사이즈를 준비해 놓으니 편안하네요. 여기에 자유롭게 적고 좌측의 시간표는 딱히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다양한 레이아웃들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서 너무 설렙니다. 얼른 1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각 노트마다 이렇게 펜을 꽂아놓고 사용할 건데 여기엔 무인양품 0.38을 우선 꽂아 놓았습니다.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용 방법이 결정된 노트라서 벌써 애착이 가요. 아마 2026년에 제 모든 게 담길 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즌처럼 매일같이 가장 많이 사용할 다음 노트가 이건데요. 우선 커버는 플래너 퍼펙트라는 미국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직구 후에 예상보다 일찍 딱 열흘 만에 받아보았고요. 이 참도 같이 구입했습니다. 제가 토끼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검은색 가죽의 하얀 스티칭이 정말 예쁘죠. 소피아라는 가죽이고 A5 사이즈입니다.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노트들을 끼워 놓았는데요. 앞쪽부터 블렛 저널, 그 다음이 가사 노트 겸 가계부. 이 얇은 노트가 가계부의 연장인 먼슬리. 이건 고지서 등을 넣어 놓을 주머니입니다. 집게로 끼워 놓았어요. 이제 열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커버 안쪽엔 역시 사진과 명함을 끼워 놓았고요. 바로 블렛 저널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셋업 영상을 업로드 했으니까 이번엔 패스하고, 이건 저의 가계부 겸 가사 노트입니다. 스털링 잉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커먼 플래너 풀 이어 컴팩트 버전이고요. 토모에 리버 종이를 사용했는데 구성이나 종이 질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습니다. 올해 호보니치의 일기를 쓰면서 토모에 리버 종이에 아예 빠져버려서 대부분의 노트를 토모에 리버 종이로 바꿨어요. 원래 가계부 겸 가사 노트로 사용하려 했던 게 이 MMMG 브랜드의 다이어리였는데요. 가죽 커버 안에 다 묶으려니까 너무 크고 두꺼운 거예요. 이 스프링 부분 때문에 툭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이 데일리 칸 안에 그날의 수입 지출을 상세하게 적기엔 부족하겠더라고요. 칸이 작아서. 그래서 아쉽지만 이건 다음에 사용하기로 하고 커먼 플래너를 구입했습니다. 이건 배송받기까지 3주 걸렸어요. 통관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6개의 목표를 적고 언젠가 1년, 반년, 분기별, 매월, 매주, 매일 이렇게 그 목표에 대해 세분화시키면서 그걸 위한 계획을 짤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이건 아직 고민 중이어서 우선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 장의 이어로그 부분은 5가지 종류의 트래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입금, 출금, 아무 소비 안 한 날, 저금, 투자 이렇게 매일 해당하는 칸에 체크를 해두고 나중에 한눈에 1년을 돌아보려고 해요. 다음 장부터는 분기별로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는 우선 1월 목표를 적어 놓았어요. 1, 2, 3월 각 3달에 대해 적어 놓을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이걸 저는 반으로 나누어서 왼쪽엔 목표를 적고 오른쪽엔 짧은 리뷰를 적으려고 해요. 오른쪽 페이지는 집안일 트래커로 쓰려고 합니다. 며칠 주기로 하는지 체크해보고 싶은 항목들을 적어 놓았어요. 10개를 적을 수 있는데 저는 10분 환기, 청소기나 걸레질, 쓰레기 배출과 세탁 등을 적어 놓았어요. 그때마다 체크를 하고 한눈에 보면서 쓰레기를 더 줄여야겠다거나 수도세를 아껴야겠다거나 더욱 절약하는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먼슬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엔 그날의 생활 메모들과 장본 날을 체크하고 배달이나 외식을 하면 스티커를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요즘엔 배달해 먹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식재료 준비하고 요리하고 치우는 시간들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회용 용기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직접 요리해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더 쉽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적기 시작해서 아직 얼마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다음 장은 버티컬 위클리인데 여기에 저는 매일의 가계부를 적을 거예요. 시간대 적혀 있는 건 활용하지 않을 거고 세로로 긴 칸이 세세한 수입 지출 항목들을 적어 놓기에 적격이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 공간에는 그 주에 해먹을 수 있는 요리들을 적어 놓을 거예요.
주로 장을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요리 가능한 메뉴들을 적어놓고 먹고 나면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 뒤쪽부턴 쭉 모는 메모 페이지들이 있어요. 커먼 플래너 컴팩트 버전은 이렇게 119페이지가 들어있고 풀 버전은 367페이지 들어있습니다. 메모 앞쪽을 저는 가계부 월별 정산 페이지로 사용하려고 해요. 매월 항목별로 어떤 소득과 지출이 있었는지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달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뒤쪽은 원래 블렛 저널에 적어 놓았던 가사 로그를 여기로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하나의 노트 안에서 체크하는 게 훨씬 편리할 것 같아서요. 적어 놓은 항목은 지난 2026년 블렛 저널 셋업 영상과 같습니다. 이 뒤쪽에 남아있는 메모 페이지들은 오래 보관해야 하는 영수증 등을 스크랩하려고 합니다. 가계부 겸 가사노트 다음엔 로디아 먼슬리 노트를 끼워 놓았어요. 교보문고 하트렉스에 갔다가 발견해서 구입했습니다. 2026년 거예요. 숫자와 글자를 최대한 구분하자는 생각이라 여기 먼슬리에 저의 매일의 수입 지출, 적금 및 투자 총액을 그날 정리해서 적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확인 가능한 날에 그날의 환율도 같이 표시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걸 가사노트 먼슬리에 합치면 무척 산만할 것 같아서요. 이 노트 뒤쪽 표지에는 집게로 주머니를 하나 집어놓았어요. 이 주머니는 단순생활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A5 사이즈 메쉬 제품이고요. 아파트 관리비나 각종 세금 고지서 등을 다 여기에 넣어 놓을 거예요. 매월 쌓이는 것들인데 따로 굴러다니면 보기 싫기도 하고 차곡차곡 모아두면서 저의 생활비 현황을 보고 싶어서요. 커버 뒤쪽 포켓에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스티커들을 몇 개 넣어 놓았습니다. 펜은 무인양품 0.3 젤펜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노트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 놓는 트래블러스 노트북 시스템에 아예 꽂혀버렸어요. 원래 가죽 제품을 좋아했어서 너무 예쁘고 노트들 꺼낼 때마다 책꽂이에 팔 뻗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정말 편리해요. 이 두 권이 이제 제가 매일같이 가장 자주 사용할 메인 노트들입니다. 다음은 육아일지예요. 커버는 쉑스페로우 제품입니다. 오스틴 가죽의 캐스케이드 트래블러스 노트북 커버고요. 색상은 몰란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구하고 3주 후에 배송받았어요. 엄청 뚱뚱해졌는데도 모양이 잘 잡히고 예뻐서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뒤쪽 로고도 깔끔하고 펜은 프레피 02EF와 03F 두 자루를 끼워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아기에 대한 노트 두 권을 묶어 놓았어요. 올해 사용한 육아일지와 아기에 대한 5년 다이어리인데 올해 육아일지는 호보니치 혼으로 5년 다이어리는 혼이랑 같이 묶을 수 있도록 호보니치 5년 다이어리로 바꿨습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커버 안쪽엔 아기 사진을 끼워 놓았고 저번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노트입니다. 호보니치 혼 A6 사이즈 게임 머덜2와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안쪽에 보시면 전체 달력 뒤에 월간 계획표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매일 처음 발견한 혹은 인상 깊었던 아기의 모습을 하나씩 적고 있어요. 위쪽엔 매월 해야 하는 항목들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 만 2살인 아기라서 이제 막 말을 엄청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신기술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귀여운 모습들은 적어놔야 해 싶어서 만든 페이지입니다. 언제 어떤 걸 처음 했는지 나중에 찾아보기도 편해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먼슬리입니다. 먼슬리는 올해 12월부터 있어서 먼저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아기의 등하원 시간과 메모, 어린이집 스케줄이나 준비물, 아기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일정 등을 모두 적어놓고 있어요. 엄마가 적어주는 아기의 스케줄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기가 조금씩 커가면서 적을 것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이라 호보니치 윅스보다 이렇게 넉넉한 칸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일리입니다. 여기 왼쪽에 시간대별 섹션에다가 저는 선을 3개 추가로 그어 놓았어요. 조금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에서 맨 왼쪽 칸은 아기의 수면, 여기는 영양제나 약, 배변, 양치 이렇게 섹션을 나누어서 표시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하고 있는데 편하고 좋아요. 위쪽엔 그날 아기가 한 일들을 적고 아래 넓은 칸엔 아기의 시간대별 삼시세끼 식사와 모든 메모들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칸이 필요했는데 이 호보니치의 데일리가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육아일지 뒤쪽엔 호보니치 5년 일기장 A6 사이즈를 끼워 놓았어요. 너무 예쁘죠? 호보니치 정말 좋아요. 펜을 2자루 꼽아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건 프레피 만년필 02EF예요. 엄청 가는 펜입니다.
올해 뒤늦게 만년필에 빠졌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만년필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 프레필을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03F인데요. 02보단 살짝 굵지만 일상 기록하기에 더없이 좋아요. 5년 일기장의 올해 부분과 앞쪽 육아일지 대부분 내용들은 전부 02로 적고 있어요. 03은 5년 일기장에서 작년 일기들과 육아일지에 포인트 되는 내용들, 주제 등을 적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년 일기장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왼쪽에 날짜별로 각 해와 요일이 적혀 있고 오른쪽은 그냥 모눈 페이지예요. 제가 작년부터 미도리 5년 일기장에 적던 내용들을 가능할 때 여기다가 옮겨 적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4년부터 5년짜리 일기장이 필요했는데 마침 네이버에 있길래 주문했더니 사장님께서 잘못 주문하신 줄 알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올해 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다 옮겨 적을 게 조금 막막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오래 쓰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오른쪽에 이런 모눈 페이지가 있는 덕분에 여기에 스크랩해놓고 싶은 사진이나 이미지들도 붙일 수 있어서 좋아요. 나중에 이 일기장을 아들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사진들도 같이 붙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토모에 리버 종이가 튼튼하지만 얇은 덕분에 이렇게 5년 일기장인데도 다른 노트랑 같이 묶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셋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년 아기의 육아일지만 새 노트로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5년 일기장을 내년부턴 다른 색 잉크로 적어볼까도 고민 중입니다. 커버 맨 뒤에도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어요. 가죽 질도 너무 좋고 마음에 쏙 드는 커버입니다. 엄청 두껍지만 나름대로 그 매력이 상당해서 계속 손이 가는 노트예요. 이번엔 모닝 페이지입니다. 이 노트부턴 이제 매일 기록하진 못하고 가능할 때에만 꺼내서 기록하는 노트들이에요. 이건 모텀이라는 브랜드의 트래블러스 노트 커버, 패스포트 사이즈, 색상은 블랙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했고 열흘 정도 걸렸어요. 이것도 꽤 두껍죠? 보니까 제가 책이든 다이어리든 무턱대고 두꺼운 걸 좋아하더라고요. 다 채우고 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인가 봐요. 여기에 펜은 프레피 02EF를 꽂아 두었습니다. 펜 길이가 패스포트 사이즈에 딱 맞아서 기분 좋아요. 앞쪽엔 제 명함과 가족 사진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 인설트는 올해 모닝 페이지로 썼던 트래블러스 노트북 셋업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오미세 사이트에서 구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 끼워놓은 이 노트는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2026년 먼슬리예요. 역시 오미세에서 구입했고요. 모닝 페이지의 먼슬리를 올해엔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년엔 모닝 페이지를 쓰기 시작한 시간과 그때의 무드를 짧게 적어 놓으려고 해요. 아침의 날씨에 컨디션 영향을 꽤 받는 편인데 어떤 날씨와 무드에 어떤 글을 쓰게 되는지 궁금해서입니다. 그 다음 노트도 역시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MD 페이퍼 무지 노트예요. 이건 왜 끼워 놓았냐면 제가 꿈을 정말 매일같이 꾸는데 그 꿈에서 보거나 겪은 장면들 중 정말 압도되어서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그 풍경이 가장 뚜렷할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려놓으려고 준비한 셋업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그리는 걸 무척 좋아하거든요. 만년필로 대충 이런 식으로라도 그려놓습니다. 어떤 기억과 아이디어들이 응용되어서 어떤 인사이트와 아웃풋을 낼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록으로 많이 남겨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앞쪽에 끼워놓은 인서트 뒤쪽엔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어떤 걸 넣어놓을진 차차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텀 커버는 이렇게 지갑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주머니가 이미 많거든요. 그래서 외출할 때 어디 앉아서 긴 글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노트를 지갑 겸 갖고 나가려고요. 마지막에 끼워놓은 이 노트는 스털링 잉크에서 구입한 520페이지의 모눈 노트입니다. 역시 토모에 리버 종이로 되어 있고요. 전체가 모눈인 종이어서 아침에 제 생각을 이렇게 한 바닥 가득 적어 놓습니다. 시간적 여유만 조금 있다면 정말 매일 적어보고 싶을 정도로 도움이 되는 기록이에요. 쓸 말이 없어도 아무 말부터 시작해서 뭐든 적다 보면 꼭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북마크도 아까 커즌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뮤지엄 아카이브 제품인데요. 이게 작은 사이즈입니다. 패스포트 사이즈에 딱이어서 꽂아 놓았어요. 지난 11월 말부터 이 노트에 모닝 페이지를 적기 시작했는데 어차피 페이지 넉넉하니까 가능한 한 자주 열심히 적어봐야겠습니다. 두껍게 셋업하는 게 좋아서 기존의 트래블러스 컴퍼니 커버에서 모텀으로 바꿔보았는데 배송도 비교적 빠르고 예뻐서 마음에 쏙 들어요. 머리맡에 자주 놓고 자는 노트입니다. 다음은 저의 외출용 노트입니다. 미플러스라는 홍콩 브랜드에서 선물해 주신 제품이에요. 이탈리아 푸에블로 가죽이고 위쪽 책 등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정말 예쁘죠? 플로터 노트를 보면서도 했던 생각이 가죽과 금속책 등이 과연 잘 어울릴까 였는데 이런 디자인을 실제로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예쁘네요. 계속 만지작거리고 쳐다보고 있게 돼요. 이 사이즈는 미 플러스에만 있는 레이아웃인데 외출할 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꺼내 메모하기에 딱 좋아요. 사이즈가 무척 작아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게 편리하고 무엇보다 가죽이 정말 고급스러워요.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카드나 명함을 꽂아 다닐 수 있는 주머니도 있는데 정말 편해요. 링이 3개 있고 속지는 무지예요. 50g per square meter, 84g per square meter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저는 더 얇은 걸 골랐어요. 그래도 만년필을 쓰기에 비침도 없고 딱 좋습니다. 종이 질이 무척 좋아요. 이 작은 노트의 구성이 정말 알찬데 이렇게 책받침 겸 고무줄도 달려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메모하고 보관해서 소지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펜홀더에 저는 카위코 만년필을 꽂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이즈가 맞춘 것처럼 딱이더라고요. 아기와 같이 정신없는 외출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에도 이 노트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혼자 비교적 여유롭게 외출할 땐 아까 보여드린 모턴 패스포트 사이즈 모닝 페이지 노트를 갖고 다니고 그게 아닐 땐 이 미 플러스의 미니 리포터 노트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유용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의 기록 파트 중 마지막 노트인 레슨 노트입니다. 커버는 예전에 협찬받았던 올라카피탄이라는 브랜드의 A6 사이즈 가죽 커버예요. 디자인이 특이하죠? 이렇게 펜을 전면에 꽂을 수 있는 디자인이 특징인데 너무 귀여워요. 사용한 지 조금 되어서 상처도 많고 에이징이 진행 중인데 볼수록 매력 있는 커버입니다. 이 커버는 트래블러스 노트북 형식은 아니고 노트 표지를 양쪽에 끼워 놓는 폴리오 형식의 커버인데 저는 2권을 꽂아 놓았어요. 제가 학생들 입시와 취미 레슨을 한 지 올해로 15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아이패드에도 적어보고 메인 스케줄러에도 레슨 관련된 기록들을 하다가 내년부턴 분권화를 시켜봐야겠다 싶어서 만들어 보았어요. 노트는 역시 스털링 잉크의 커먼 플래너 컴팩트 버전을 끼워 놓았어요. 표지 색상은 포레스트이고 속지는 화이트입니다. 이 다이어리의 토모에 리버 속지도 그렇지만 내지 구성이나 레이아웃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1년 꽉 채워서 잘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2027년 다이어리도 이 제품들로 구입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로그에는 레슨 진행, 결석, 연기 3가지를 체크할 예정이고요. 뒤쪽 분기별 페이지에는 그날의 수업한 총 시간과 간단한 후기를 적어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먼슬리가 나오는데 여기엔 레슨 시간들과 학생들 방학 일정, 대학들, 대학원들 원서 접수랑 실기시험 일정 등을 적어놓고 있어요. 이것도 메인 스케줄러에 같이 적어왔는데 다른 일정이랑 섞이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빼놓고 보니 속이 다 시원해요. 뒤쪽엔 버티컬 위클리가 나오는데 수업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 이름을 적어놓고 각 수업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적고 있어요. 다음 수업 때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라든지 각 학생에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은 부분이라든지 코멘트 등을 적어 놓습니다. 예전엔 학생들한테 내준 숙제들도 다 적었는데 이젠 적기 힘들더라고요. 왼쪽 공간엔 그 주에 체크해야 하는 레슨에 관련한 메모들을 적어 놓고 있어요. 이번 달부터 이 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클리 부분은 1월부터만 있길래 12월분을 이렇게 제가 뒤쪽에 따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육아하면서는 예전처럼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소수 정예로다가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남은 메모 페이지들에는 커리큘럼을 다시 짜놓으면서 그에 따른 메모들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번째 노트는 학생들의 정보가 담긴 얇은 소책자예요. 64페이지고 이것도 스털링 잉크 제품입니다. 내지는 전부 모눈으로 되어 있어요. 음악 수업은 학생들의 환경이나 성향도 연주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업할 때 중요한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매주 만난다는 게 거의 연애 수준으로 정이 든다는 거라서 서로에 대해 잘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커버는 펜을 조심해서 꼽아야 가죽의 기스가 덜 나더라고요. 쓰기 편한 무인양품 0.38을 함께 사용 중입니다. 이제 저의 인풋을 위한 다이어리들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건 저의 뉴스 저널이에요. 커버는 감사히도 또 예전에 협찬받았던 히노키 트래블 노트북 커버입니다. 블랙 저널 노트로 유명한 노트북 테라피라는 브랜드의 히노키 라인 제품인데요. 이건 비건 레더입니다. 여기에 노트 2권과 포켓 인서트를 끼워 놓았어요. 사이즈는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오리지널 사이즈와 같습니다. 이 노트가 상당히 튀어나와 있는데
사이즈를 잘못 알고 샀어요. 다 모아놓고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게 신의 한 수이긴 한데 뒤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처음엔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다가 경제 뉴스들을 체크하고 그걸 요약해 옮겨 적으면서 흐름을 읽어보자고 생각해서 만든 노트예요. 펜은 무인양품 0.3 젤펜을 사용 중이고 뒤에 튀어나온 노트 덕분에 펜을 꼽아 놓아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 잘못 산 노트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역시 스털링 잉크의 커먼 플래너, 이번엔 풀 버전이고요. A5 슬림 사이즈입니다. 대체 이건 무슨 사이즈일까 했는데 몰스킨 노트 사이즈더라고요. 이 커버 높이가 A5이고 대충 슬림해 보이길래 샀는데 스털링 잉크 사이트에선 N1을 샀어야 했습니다. 이 포켓 인서트는 트래블러스 컴퍼니 제품이고요. 노트 표지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에는 이 다이어리에 적을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놓았어요. 첫 번째 노트도 트래블러스 컴퍼니 도트 노트인데요. 뉴스 기사들을 정리하다가 잘 모르거나 제대로 공부해 놓고 싶은 정보들이 있으면 따로 적어서 정리해 놓는 노트예요. 얇아서 앞쪽에 인트로처럼 끼워 놓기 좋더라고요. 잘못 샀지만 예쁜 메인 노트입니다. 비닐 커버 안에 있는 엽서는 스털링 잉크에서 선물로 주셨는데 예뻐서 끼워 놓았어요. 이건 풀 버전이라서 두꺼워요. 정말 성실하게 적어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안쪽을 한번 볼게요. 뒤쪽 메모 페이지가 많다는 것 외에 앞쪽 레이아웃은 다른 커먼 플래너와 똑같아요. 이런 연간 목표를 적는 페이지와 트래커, 분기별 기록과 트래커들은 어떤 것들을 적을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대충 정리는 해놓았는데 완성되면 옮겨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슬리엔 그날에 관심 있는 경제 뉴스 헤드라인들을 두세 개씩 적어놓고 있어요. 매일 적고 싶지만 부담 갖지 않고 가능한 날들에만 적어보고 있습니다. 페이지들이 기본 모눈으로 되어 있어서 줄글 적기에 편해서 좋아요. 이렇게 언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월 단위로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작은 흐름을 읽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버티컬 위클리인데 여기엔 앞서 적은 두세 개 외에 추가로 적고 싶은 경제 뉴스라든가 정치, 과학, 생활 등 다른 장르의 뉴스들 중 적어놓고 싶은 것들의 헤드라인을 정리해 놓으려고 해요. 그 중에 공유하고 싶은 것들, 우리와 관련된 메모들도 전부 여기에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대 표시되어 있는 건 딱히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뒤쪽에 모눈으로만 구성된 메모 페이지가 367페이지나 있어서 저는 이 공간들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하나씩 가장 스크랩해 놓고 싶은 경제 뉴스를 요약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놓고 싶은 뉴스들이 여러 개 있으면 얼마든지 적어볼 계획이고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적은 뒤 아래쪽엔 그 기사에 관련한 저의 짧은 질문들을 같이 적어 놓아요. 경제 초보라서 잘 모르는 것들이 수두룩하니까 질문이 무조건 생기더라고요. 이걸 즉각 찾아볼 때도 있고 모아놓았다가 여유 있을 때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 책받침도 스털링 잉크에서 노트들 구입할 때 같이 주신 건데 이렇게 잘 끼워놓고 쓰고 있습니다. 트래블러스 컴퍼니 책받침을 사고 싶었는데 네버엔딩 품절이더라고요. 올해 말 내년부터 새로 시도하는 노트들이 몇 있는데 그중 가장 유익하고 마음에 드는 셋업입니다. 노트가 튀어나오더라도 색깔들 조합이 예뻐서 자연스럽고 좋아요. 잘 써보다가 중간에 리뷰 드리겠습니다. 인풋 다이어리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두 언어 공부용 저널들이에요. 영어와 일본어입니다. 벌써 두꺼운 게 아주 설렙니다. 일본어 공부용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쉑스페로 가죽 커버 A5 사이즈고요. 색상은 주르몬드, 가죽은 오스틴, 디자인은 캐스케이드입니다. 쉑스페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했고 아까 육아일지 커버랑 같이 3주 걸려서 배송받았어요. 뭐가 많이 끼워져 있는데 먼저 하나씩 알려드리면 표지에 끼워놓은 게 매일 짧게 적는 일본어 일기장, 이건 좋아하는 노래 가사들 적는 노트, 일본어 메인 공부장, 유독 안 외워지는 것들 정리해놓는 단어장, 원서 번역해 놓을 노트, 이렇게 총 5권입니다. 펜은 주스업 0.3을 꽂아 놓았어요. 독학으로 N1을 합격하고 나서 일본어 공부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엔 신생아 육아하면서 틈틈이 하느라 정말 그냥 연습장에다 냅다 했거든요. 이제야 조금 셋업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내년부터 매일 일본어로 짧게 일기를 적어볼 노트예요. 페이지마다 칸이 총 7개 있어서 매일 적기에 딱 좋아 보여요. MMMG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원래 같은 제품 다른 색상을 쓰려고 했는데 이 저널 구성에는 노란색이 더 어울려서 바꿨습니다. 더 이상 끼울 곳이 없어서 이렇게 커버에 끼워 놓고 있어요.
이 노트는 로디아에서 나온 도트 노트인데요. 저는 여기에 좋아하는 노래 가사들을 적으면서 공부해 보려고 셋업해 놓았어요. 처음 적어본 건 마츠다 세이코의 여름의 환영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한 7년 전부터 마츠다 세이코에 푹 빠져서 정말 과장 안 하고 3년 넘게 매일 성자이모 영상을 자기 전에 봤거든요. 유튜브에 이제 안 본 성자이모 영상이 없는데 우선 넘어갈게요. 노래 가사 노트였습니다. 다음 노트는 스탈로지 365 노트 A5 사이즈예요. 제가 스탈로지 노트들도 정말 좋아하는데 내년 셋업에 넣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건 메인 공부용 노트로 쓸 거예요. 안쪽은 전체 모눈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좌측에 이렇게 24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위쪽엔 월과 요일, 날짜를 표시할 수 있게끔 전부 적혀 있어서 스탈로지로 자유롭게 저널링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언젠간 스탈로지로 다양한 레이아웃들 만들어 보고 싶은데 우선 내년엔 그냥 여기에 공부만 하려고 합니다. 이 다음도 로디아예요. 이번엔 모눈 노트입니다. 그런데 이 로디아 모눈은 다른 모눈들에 비해 파랗고 진해서 이걸 매일 보기엔 눈이 피곤할 것 같고 어려운 단어나 수거들, 문법들 정리해 놓는 단어장으로 사용할 거예요. 공부하다가 정말 안 외워지는 것들을 모아놓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탈로지 365 노트를 한 권 더 끼워 놓았는데요. 앞쪽 노트와 색상만 달라요. 이건 제가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그걸 번역하는 노트로 쓸 예정이에요. 이 책인데 육아 베스트 100이라는 육아 서적입니다. 임신 중일 때 일본에 갔다가 홀린 듯 사온 책인데 내년엔 이걸 번역해 놓아야 제 육아에 써먹을 수 있거든요. 표지에 최첨단의 새로운 상식과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권으로 전부 해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속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어쨌든 이걸 번역해 보는 게 내년 목표 중 하나여서 이 노트를 셋업해 보았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무척 좋아하는 오타쿠인데 시간을 잘 쪼개봐야겠어요. 다음은 영어 공부용 저널입니다. 커버는 모텀 페블드 가죽 트래블러스 노트북 커버입니다. 색상은 번트 오렌지예요. 위쪽을 보시면 총 4권을 끼워 놓았는데 처음에 있는 게 먼슬리, 그 다음 거가 메인 공부용 노트, 그리고 단어장, 노래 가사 노트입니다. 일본어만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잘 못하는 영어가 아예 휘발 직전이어서 이제는 해야만 할 것 같아 만들어 본 셋업이에요. 모닝 페이지 커버 구입하면서 같이 사봤는데 모텀 밝은 갈색도 참 예쁘네요. 펜은 모인양품 0.38 젤펜입니다. 모텀은 큰 사이즈도 이렇게 카드 넣는 공간도 많고 대형 지갑 같은 느낌이라 여기에 도움되는 서류들 있으면 넣어 놓아도 되겠어요. 든든합니다. 첫 번째 노트는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먼슬리 노트예요. 만년형이고 2026년 먼슬리가 품절이라 그냥 만년형으로 샀습니다. 공부가 가능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와중에 과연 나는 언제 얼만큼 공부를 하였는가를 한눈에 봐보고 싶어서 끼워 놓았어요. 다음은 메인 공부용 노트인데 직구하고 기다리다가 목이 빠진 제품 중 하나예요. 5주 걸렸습니다. 플래널 몽키코라는 브랜드의 노트인데 그래도 받아보니 예쁘고 좋네요. 토모에 리버 종이를 사용하는 노트들 중에서 이것저것 골라보다가 이 셋업에 어울릴 것 같아서 구입해 보았습니다. 내지는 전부 모눈만 있는데 간격이 4mm예요. 제가 새 필이라 5mm는 조금 커서 무척 러프하게 쓰게 되고 3mm 때는 살짝 집중해서 써야 하는데 4mm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416페이지나 있어서 무척 넉넉해요. 그 다음엔 또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모눈 노트인데요. 이건 영어 공부할 때 단어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노트들 구성은 일본어 공부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MD 페이퍼랑 토모에 리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생각하니까 벌써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포켓 인서트를 하나 끼워 놓았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했는데 모텀에 원래 포켓이 많아서 이걸 사용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플래널 몽키코의 모눈 노트인데 얘는 96페이지로 비교적 얇아요. 좋아하는 영어 노래 가사들을 적어 놓을 예정이에요. 우선 적고 싶은 재즈 스탠다드 곡들이 수두룩한데 차근차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3권이 저의 인풋 다이어리들이에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꾸준한 인풋이 없으면 정체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늘 무언가를 익히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것들도 이렇게 시스템화시켜서 정리해 놓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 차례입니다. 저의 콘텐츠 노트예요. 조금 가까이서 볼게요.
호보니치 윅스 메가이고 2026년 다이어리 소개 영상에서 메인 스케줄러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던 노트인데 콘텐츠 노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호보니치 메모 패드 2개를 같이 끼워 놓았어요. 이 가죽 북밴드는 지난 호보니치 언박싱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펜은 무인양품 0.38 젤펜이랑 유니볼 시그노 굵은 펜 2자루를 꼽아 놓았는데 이 펜이 정말 매력 있어요. 사무 수신인 서명용이라고 적혀 있고 숫자 대신 굵은 글씨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재미있는 펜이에요. 한국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일본 가면 또 사오려고요. 스티커는 남편이 사다 준 스타워즈 스티커입니다. 원래 커즌의 콘텐츠에 대한 기록들도 같이 적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록용인 스케줄 표시나 일기를 커다란 곳에 모으고 콘텐츠에 관련된 걸 따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주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안쪽을 보시면 처음 나오는 이얼로그에 유튜브 콘텐츠에 관련된 날들을 표시하려고 해요. 업로드한 날은 언제인지, 어느 기간 동안 각 콘텐츠를 작업했는지, 또 100명 단위로 구독자가 늘었을 때 등이요. 1년간의 행보를 한눈에 보고 싶어서 기록하려고 합니다. 먼슬리는 12월부터 있어서 이번 달부터 적어보고 있는데요. 콘텐츠를 작업하고 업로드하는 것에 대한 작업 현황, 매일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구독자 추이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문구를 구입한 날과 작업하지 못하고 강제 휴식한 날들은 도장으로 찍어봤는데 이게 마르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고민 중이에요. 먼슬리 아래쪽 공간엔 그달의 리뷰를 간단히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위클리에는 작업에 대한 내용이나 메모들을 조금 상세히 적어보고 있어요.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하면서 느낀 것들이나 참고할 것들 등등이요. 확실히 이렇게 분권화를 시켜놓고 하나의 부분에만 집중해서 기록을 해놓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효율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호보니치 윅스 메가는 뒤쪽에 이런 모눈 메모 페이지가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각 영상들에 대한 필요 정보들 및 대략의 스크립트,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전부 적어 놓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전부 쏟아내면서 적어 놓는데 나중에 영상 작업을 하면서 들춰볼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업 속도도 덕분에 조금씩 빨라지고 스쳐갈 뻔한 아이디어들을 잡아놓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그래요. 이게 영상 관련도 있지만 제 영상들이 주로 기록 생활에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 기록 시스템 자체에 대한 메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한테 도움되는 아이디어들도 무척 많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엔 호보니치 윅스 사이즈의 메모 패드 2권이 있습니다. 속지는 전부 모눈이고 무척 얇아요. 이 중 한 권에는 제 영상 편집에 관련한 정보들 혹은 유튜브 자체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수시로 항시 필요한 정보들이라 노트 사이에 끼어 있으면 불편해서 이렇게 따로 빼놓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권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틀어서 진행하게 되는 모든 협업들에 대해 정리해 놓고 있어요. 이것도 매번 DM이나 이메일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노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편합니다. 이렇게 한데 묶어서 콘텐츠 노트로 1년 동안 잘 써볼 계획이에요. 이 노트로 좋은 영상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아트 저널입니다. 이 저널의 이름을 대체 뭐라고 붙여야 하나 고민하다가 감히 아트를 붙여보았는데 그냥 제 음악과 글에 대한 저널이에요. 원래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글 쓰는 걸 무척 좋아하고 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 본 건 처음이지만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늘상 제가 해오던 기록 방식들입니다. 이것도 아주 묵직한데 어떤 것들이 묶여 있냐 하면 겉면엔 제가 들은 음반들을 정리해 놓는 노트, 안쪽엔 첫 번째로 저의 음악 작업 노트, 글 노트, 마지막으로 단어장입니다. 우선 이건 평소에 들은 음반들을 정리해 놓는 노트인데요. 무인양품 줄노트 A6 사이즈입니다. 어느샌가부터 육아와 살림을 겸하다 보니까 음악 듣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고 아티스트들 이름들도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 본 노트예요. 아기 등원시켜주고 돌아올 때나 집안일 할 때 등 생활 속에서 틈틈이 음악 듣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내년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최근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음반에 대한 정보들과 간단한 제 리뷰를 같이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내년 다이어리들 소개 영상에서 제가 아티스트 노트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내년의 기록 시스템 내에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선 제게 더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만들었습니다. 노트에 미도리 펜홀더를 끼워 놓았고 펜은 무인양품 0.3 젤펜입니다.
이 가죽 커버는 에쉬라는 사이트에서 트래블러스 가죽 커버를 검색하다가 한 50% 세일 중이길래 이거다 싶어서 구입해 보았습니다. 스클리아 스토어라는 분이 판매 중이셨는데 배송 출발지가 우크라이나였어요. 색상은 브라운을 골랐습니다. 이게 B6 사이즈인데 원래 제가 팔콘 트래블러스라는 브랜드에서 커스텀 가죽 커버를 주문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작에만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배송 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처음 끼워져 있는 노트는 또 커먼 플래너이고 컴팩트 버전입니다. 원래 제가 음악 작업 노트로 사용하려고 했던 호보니치 호는 네, 감사합니다. 리아 이거 봐. 예쁘다. 자,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번에 기록 입문한 친구와 물물 교환했습니다. 그 노트에 하루 한 페이지를 채울 여유가 절대 없을 것 같다는 걸 일찍 깨달아서 더 효율적으로 기록하자 싶어 노트를 바꿨어요. 이 노트의 연 목표를 적는 페이지엔 제가 내년에 해보고 싶은 연습이나 작업들에 관련한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기간마다 세부적인 실행에 대해서도 적는 중이에요. 한글로 적으려니까 어차피 단어들이 다 외국어라서 앞쪽은 그냥 영어로 적고 있습니다. 연 트래커는 아직 고민 중이고 분기별 기록에서 월별 트래커는 적어 놓았어요. 왼쪽 페이지는 또 절반을 나누어 놓고 가사노트에서처럼 목표와 리뷰를 둘 다 적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적어놓은 트래커엔 제가 하고 싶은 연습이나 작업들의 유형들을 나누어서 체크해 보려고 해요. 연습, 작편곡, 녹음, 이론 등입니다. 먼슬리엔 작업한 날의 시간이나 내용을 간단하게 적고 짧고 감성적인 후기도 같이 남겨놓으려고 해요. 요즘의 틈새 음악 작업들은 제게 매우 소중하기도 하고 귀여운 아기를 키우는 중의 작업들은 또 감회가 새롭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보고 싶어졌어요. 위클리 부분엔 시간대가 적혀있기 때문에 시간대에 따른 작업 및 연습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같이 적어 놓을 거예요. 그냥 음악에 관련한 모든 메모들을 여기에 다 적을 예정입니다. 뒤쪽 메모 페이지에는 작업에 참고할 만한 음반이나 뮤지션 레퍼런스들, 이런저런 정보들을 적고 스크랩들을 해놓을 거예요. 위클리에 적기에 방대한 양의 아이디어들도 여기에 적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노트는 저의 글 노트인데요. 스털링 잉크에서 구입한 날짜가 안 적힌 데일리 플래너예요. 만년형 하루 한 페이지 다이어리 스털링 잉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덥지 않은 만화를 만들거나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 음악뿐만 아니라 글이라는 형태로 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것에도 자연스레 취미가 생겼어요. 그 기반으로 적어놓고 싶은 재미있는 일화들이 제 딴에 많다고 생각해서 나날이 기억들이 흐려지기 전에 최대한 끄집어내 놓으려고 만든 노트입니다. 물론 지난 사건들을 회고하고 각색하는 것 외에 어떤 아이디어든 다 적을 거예요. 이 노트는 이렇게 앞쪽에 월별 기록을 할 수 있는 칸이 6개씩 2장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앞 6칸은 인덱스로 사용하고 뒤 6칸은 이 노트에 적어보고 싶은 글들의 커다란 카테고리들을 정해놓은 뒤에 그에 따른 연관 단어나 문장들이 떠오를 때마다 아래쪽을 채워보려고 해요. 뒤쪽에 줄글을 적겠지만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오는 글을 적지 못할 시간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뒷장부터는 이제 먼슬리가 나오는데 만년형이니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이런 칸들이 매월 42칸, 12개월이니까 총 504칸을 날짜가 아니라 각각의 아이디어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의 소재일 수도 있고 그냥 적어놓고 싶은 생각의 흐름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고 제약을 두거나 카테고리를 정해놓진 않았어요. 그저 스쳐가는 하나의 단상들 중에서 이건 적어놓고 싶다 싶은 것들을 그때그때 하나의 날짜 칸에 적어놓으려고 합니다. 1년 중에 504개의 칸들 중 몇 개가 아이디어들로 채워질지 궁금하네요. 이제 하루 한 페이지씩 기록할 수 있는 데일리가 나오는데 위쪽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날짜 상관없이 그냥 줄노트처럼 쭉쭉 적고 싶은 글들을 적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갖고 계속 적어보고 있는데 만일 다른 카테고리 중에서도 적고 싶은 줄글이 생기면 얼마든지 여기에 적으려고요. 가장 기대되는 노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끼워놓은 노트는 무인양품 줄노트 B6 사이즈예요. 이건 책이나 영상 및 일상의 모든 대화들 중에서 그 뜻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거나 제게 생소한 단어들을 공부할 겸 적어놓는 일종의 단어장이에요. 일본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단어장 이렇게 총 3권을 만들어 놓은 셈이네요.
자, 이렇게 저의 내년 기록 시스템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기나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그럼.